오빠, 어? 중고차에선 사고 유무가 가격에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지. 뭐 자동차 가격, 특히 이제 중고차 가격을 결정짓는 몇 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연식, 그리고 주행거리, 그리고 뭐 색상, 옵션. 거기에 사고 유무가 포함이 되잖아. 근데 무사고차랑 사고차랑 가격 차이가 꽤 난단 말이야. 그래서 가격에 영향을 많이 주는 요소 중에 하나는 정확히 맞지. 그러면요, 오빠가 생각하셨을 때 응, 유사고로 표시되는 차 중에서 어디까지는 사면 되고 응. 어디까지는 사면 안 돼요? 이 일반 고객분들이 생각하는 사고차랑 딜러들이 보는 사고차가 느낌이 완전 다르긴 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차가 한 대 서 있지만 봐봐, 얘가 만약에 본넷 교환을 했어. 그럼 본넷 교환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일 거 아니야. 위에서 낙하불이 떨어질 수도 있고, 혹은 진짜 앞차랑 추돌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고속도로 많이 다니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스톤칩 있지. 돌이 튀어가지고 이 부분만 교환을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럼 딜러가 봤을 때 얘는 어차피 단순 교환이야. 볼트만 풀러서 교환을 하는 부품이란 말이야. 딜러들이 이런 거 신경 안 써. 근데 소비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넷이 제 짝이 아니야? 그럼 무조건 사고잖아.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니까 딜러가 보는 시선, 일반 소비자분들이 보는 시선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내 기준에서는 어디까지 교환을 했을 때 사도 된다, 뭐 이런 부분은 차 위치 어디를 교환했냐에 따라서 조금씩 느낌은 다를 수는 있는데, 사면 안 되는 교환 부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앞쪽까지는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품이 들어가는 쪽은 아니야. 여기 가운데 뭐 있어? 엔진. 엔진 있잖아. 네. 엔진까지 밀고 들어가는 사고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다가 사고 난 장면을 딱 봤을 때, 와, 사고 진짜 크게 났다, 이런 사고겠지. 엔진을 밀고 들어가는 사고 아니면은 나는 사실 그렇게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다, 이런 주의기는 해. 그래요? 응. 근데 요즘에는 또 수리 기술력이 좋아져서 복원을 되게 잘한다고 하던데요? 요즘은 사설 업체에서도 기술력이 정말 좋고, 정식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짱하게 해놓는단 말이야. 그래도 엔진까지 밀고 들어간 차는 왜 안 되냐면은, 이 양쪽에 보면은 앞쪽에 바퀴를 잡아주는 축, 하우스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앞에 2개 들어가고 뒤에 2개 들어가. 근데 특히 앞 같은 경우에는 핸들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잖아, 조향. 그래서 앞쪽은 엔진 밀고선 들어가면 대부분 하우스까지는 나가게 되어 있거든. 얘네는 기술력이 아무리 좋게 잘 복원을 해놔도 밸런스가 안 맞는 경우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물론 요즘에 복원 기술력이 굉장히 좋아져서 뭐 외판에서 교환을 하든, 아니면은 뭐 이 안쪽 라지에터 서포터 뭐 이런 부분을 교환을 하든, 솔직히 체감상 잘 모를 때가 많기는 해. 근데 이 안까지 밀고 들어갔을 때는 그 기술력이랑 상관없이 무조건 조금씩은 느껴지는 것 같아. 근데 오빠, 무사고보다는 단순 교환이 있는 차가 중고차로 봤을 때 훨씬 가격이 싼 편이죠?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지. 뭐 자동차에서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사고 유무는 가격을 결정짓는 요소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격은 저렴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뭐 한두 개 이렇게 교환을 했어. 네. 그럼 시세랑 비교를 해보면은 그렇게 싼 것 같진 않은데? 또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야. 왜냐하면은 교환 부위에 따라 가지고 한 판 한 판 한 판을 가격을 깎는 시스템이란 말이야. 그러면 만약에 평균적으로 100만 원인데 요거 한 판 교환을 해가지고 90만 원에 팔겠대. 그렇게 저렴해 보이지 않잖아. 네. 근데 교환은 뭐 여러 군데를 했는데 딱 봤을 때 안까지 밀고 들어간 사고는 아니고 그냥 다 외판이야. 이러면은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면서 탈만하다, 이런 경우들이 있긴 있거든. 아, 그래요? 그래, 그런 차만 찾으시는 분들도 계셔. 그러면 오늘 교환 정도는 있지만 응. 시세보다 훨씬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차 한번 찍어볼까요? 외판에서 교환 판금 이런 부분은 있지만 뭐 그 부분이 주행상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부분인데 좀 저렴한 이런 차? 네. 그러면 그런 차도 뭐 찾다 보면 나오니까 가보자. 그 차가 바로 짜잔, 이 차거든요. 외판에서 교환 판금 이력은 있지만 모두 다 볼트 체결 방식의 부품이기 때문에 주행상 큰 지장은 없는 모델이요. 하지만 이 부분 때문에 평균적인 시세보다는 한 200~300만 원 정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차량으로 보여져요. 차량은 쌍용의 뉴 스타일 코란도라고 하는 모델로 준비를 해봤고요. 요즘에 보건 기술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냥 멀리서 이렇게 딱 보셨을 때 뭐 어디를 했다는 거야,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요즘에는 색상도 잘 맞고요. 그리고 잘 티도 안 나요. 그리고 교환 부위 같은 경우에는 이 전면부, 삼박자라고 부르죠. 다 볼트 체결인데 본넷, 양엔다, 라디에이터, 서포터까지 이렇게 교환이 있어요. 운이 좋게 골격사고는 전혀 없었던 모델이고, 대부분 외판으로 불리는 이 껍데기 쪽에서만 교환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주행상 거의 지장이 없는 부분들이고요. 이 차량의 지금 현재 중고차 평균 시세 같은 경우에는 700에서 800만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모델이에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교환 판금 이력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훨씬 저렴한 500만원대에서 이 앞전 구형 모델 가격 정도로 구매가 가능한 차량이에요. 쌍용의 뉴 스타일 코란도 모델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프로필 설명을 드리면 이 차량 2017년에 생산을 했고요. 2018년형 모델이에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제가 앞서서 쭉 설명을 드렸고, 저희가 성능지를 통해서 따로 고지를 드리도록 하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쌍용 뉴 스타일 코란도 2.2 디젤 2륜 익스트림 에디션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차량의 실내외관 설명을 드리면 이 외관 디자인은 좀 생소하다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뉴 스타일 코란도라고 하는 모델이 뒤에 이제 뷰티풀 코란도로 넘어가기 전에 한 1년에서 2년 정도만 잠깐 생산했던 모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에서도 그렇게 많이 보이는 차량은 아니고요.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뉴 코란도 C라고 하는 모델에서 외관 페이스리프트를 한번 크게 거치는 모델로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외관 디자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코란도의 고질적인 문제가 이제 미션이었잖아요.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신형 미션, 신형 엔진이 전부 다 적용이 되는 차량이다 보니까 고장 걱정도 크게 하실 필요가 없는 모델이고요. 자, 외관 옵션은 양쪽으로 제논 램프 보실 수 있고 LED 주간 주행 등을 포함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전면부 쪽에서 교환이 한번 있었던 모델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깨끗해 보인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기에도 뭐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한 가지 미리 고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범퍼 쪽에 살짝 스크래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붓페인트 작업을 해놨는데 뭐 멀리서 봤을 때 크게 티가 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차량의 바디 컬러는 화이트 바디, 흰색 바디로 보실 수 있어요. 휠은 투톤의 다이아몬드 커팅을 순정으로 보실 수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약 70% 정도 남아있고요. 아래쪽 보시면은 순정 사이드 스텝, 이쪽으로 보시면은 순정 루프바, 그리고 도어 쪽에도 이렇게 붓페인트 작업한 부분이 조금 있긴 하거든요. 화이트 바디이기 때문에 별로 티는 안 나고요. 실내에서 인테리어 마감 보여드리면, 실내 인테리어는 뉴 코란도 시트랑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가장 디자인이 다른 부분은 핸들, 뭐 요 정도로 보실 수가 있는데, 핸들 디자인은 쌍용의 신형 핸들 디자인이 적용이 됐던 모델이고요. 옵션 사항은 충분히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등급 자체가 그렇게 낮은 등급은 아니었고요. 가죽 시트 적용을 하고 있었던 모델이고, 바닥 쪽까지 깔끔한 모습으로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에요. 자, 2열 공간성 보여드리면 차량의 사이즈는 준중형급 SUV 스포티지 정도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사용하시기에 큰 무리가 없죠. 2열도 시트 유지관리 상태는 깔끔하고요. 바닥 쪽에 벌집 매트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깨끗해 보이는 모습으로 보실 수 있어요. 2열 시트 폴딩이랑 등받이 각도 조절이 가능한 차량인데, 장거리 가실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살짝 눕혀서 가는 포지션으로 가면 좀 편하고요. 그리고 6대4로 이렇게 완전 폴딩까지 가능해요. 차에서 차박이 가능할 정도의 사이즈고요. 양 옆으로 보시면은 2열에도 열선 시트가 들어가는 모델이고요. 자, 트렁크 공간성 보여드리면 트렁크 사이즈가 꽤 괜찮죠. 여행용 캐리어는 3개 정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고요. 트렁크도 유지 관리 상태는 깔끔해요. 2열 시트 폴딩 해놓고 보면은 뒤에서부터 일자 폴딩이죠. 평탄화 작업 따로 하실 필요 없이 많은 짐을 실으실 수도 있고 차박 간단하게 가능하고요. 뒤쪽 리어 디자인 보여드리면, 전면부에서는 디자인 변화가 좀 크게 있었던 모델이지만 리어 디자인은 디자인 변화가 그렇게 큰 모델은 아니었어요. 위쪽에서 순정 스포일러, 연말형 테일램프, 듀얼 머플러 보실 수 있고요. LT 220이라고 신형 엔진 사용한다라고 순정 레터링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에요. 자,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 고객분들의 성향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좀 나는 중고차 보는 기준이 약간 러프하면서 그렇게 난 예민하지 않다 이런 분들이 보시면은 잘 어울릴 법한 그런 모델로 보여지고, 혹은 반대로 나는 중고차지만 차를 정말 깐깐하게 보고 내가 구매하려고 하는 차에 요만큼
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이력이 있으면 난 구매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이런 분들이 보셨을 때는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는 모델은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이 모델 만약에 저보고 구매하라고 하면은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저는 깊게 고민을 해볼 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고민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영상에서 보시는 분들도 차가 굉장히 좀 깨끗하다 이렇게 느끼실 거고, 실제로 보고 있는 저도 뭐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면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건, 그러니까 소리가 완벽하게 잘 끝나 있다는 거죠. 근데 시운전을 끝내보고선 기능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저는 구매할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저희가 시운전까지 다 끝내보고 차량이 이상 있는 부분이 전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옵션은 차량 자세 제어 장치, 후방 센서 버튼, 열선 핸들, 오토라이트, ECM IPS 룸밀러,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1열에서 양쪽으로 열선 시트 들어가고요. 운전석 통풍 시트, 엔진 스타트, 크루즈 컨트롤. 차량의 정확한 주행 거리는 141,893km, 14만 km대고요. 자,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웬만하면은 유사고로 표시되는 차량들, 그러니까 중고차 기준에서 유사고로 표시되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골격사고가 있었던 모델들이요. 이런 차량은 웬만하면 촬영을 하지 않아요. 아무리 수리가 잘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영상을 보여드리는 저희도 약간 부담스러운 차들이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차량을 선호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으시기 때문에 유사고로 표시되는 차량은 잘 보여드리지 않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교환 그리고 판금은 있지만 대부분 볼트 체결 방식의 부품이기 때문에 중고차 성능기록부상에서는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보여드린 모델이고요. 이 정도 교환과 판금이면은 중고차 평균 시세보다 한 200~300만원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뭐 이런 모델을 나는 가격적인 메리트만 크다라고 하면은 구매하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잘 어울릴 것 같은 차량이에요. 차량 가격은 570만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옆에 보이는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전액 할부 가능하고요. 전국 탁송 거래 가능하고요. 대차 거래 해드리고 있고 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메이카 조보장이었습니다.